중동은 모든 군사적 외교적 금지선이 무너지며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력은 공중 해상 사이버 공간에서 일사불란히 움직이며 이란의 대응 능력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테헤란에 최후 통첩을 보내 즉각적인 도발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략적 파괴력을 동반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란은 굴복 대신 중형 탄도미사일로 반격하며 저항 세력의 항공로를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를 무모한 도박으로 평가하며 통제 불가능한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동시에 미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지중해로 진입 이란을 삼면에서 압박하는 철의 집계를 형성했다. 이는 현대 중동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움직임이다. 5일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이란은 65대의 전투기기를 잃으며 이스라엘의 고정밀 공습과 펜타곤의 전술 지원 앞에 압도당했다. 일부 미군 장비가 전술적으로 후퇴했지만 펜타곤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의 군사적 인프라와 핵 능력을 전멸시키기 위한 다음 공격 단계를 준비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오늘 방송에서 모든 상황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최후 통첩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 미국 대통령은 모든 공격 부대가 배치 완료된 가운데 이란에 최후 통첩을 발송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는 6월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발언이다. 중동은 이라크 전쟁 이후 유례없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테헤란 정권에 공식적인 최후 통첩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단호히 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최후 통첩이라 부를 만하다. 이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과의 충돌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대통령의 답변은 짧지만 날카로운 경고를 담았다. 행운을 빈다는 말로 테헤란에 대한 인내가 바닥났음을 시사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스라엘 총리와 매일 소통하며 양국 관계가 극도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 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누구도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테헤란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험을 가늠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이란이 협상을 위해 접촉해왔으나 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금과 일주일 전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로 결정적 전환점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진 않겠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란이 방공체계 없이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조건 항복을 두 번째로 언급하며 백악관의 목표가 이란의 군사적 제압을 넘어 완전한 굴복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억제가 아닌 중동 패권의 재편을 노리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도 숨기지 않았다. 지난 45년간 그들은 악한 의도를 품어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파괴하려는 일관된 태도를 비판했다. 이스라엘 주도의 군사작전에 미국이 참여할지 묻자 그는 고려 중이라며 미국이 이란의 비협조나 도발에 개입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했다.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이란의 방역세질 미사일과 새로운 국면. 6월 18일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이스라엘과의 충돌 이후 12번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처음으로 2008년 개발된 중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세지를 실전에 투입 이스라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항공로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테헤란은 상징적 대응을 넘어 체계적 소모전 전략으로 전환 중동의 판을 뒤흔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질 미사일은 이란 내륙 깊숙이에서 발사율 500km의 탄두를 장착하고 2,000과인 500km 사거리를 자랑한다. 제3국 기지 없이도 이스라엘의 모든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피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위군 IDF는 대부분의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일부 파편이 민간 차량에 떨어져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긴급 구조대 마겐다비드 아돔은 사상자가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테헤란의 진짜 목적은 물리적 타격이 아닌 메시지에 있다. 이란은 저비용 장거리 무기로 이스라엘의 고비용 방공망을 소진시키는 비대칭 압박 전략을 구사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의 에로우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란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드론 공격은 방공망의 한계를 노린다. 같은 날 IRGC는 6번째 드론 공격을 개시 방어시설 파괴용 아라쉬 드론을 포함한 장거리 무인기를 대거 투입했다. 이 드론 공습은 이스라엘 남부의 레이더 작동을 교란했으나 텔아비브는 구체적 피해를 공개하지 않았다.
분석가들은 아이언돔의 에로우 미사일 한 발당 비용이 5만 달러에 달하는 반면 이란이 대량 생산하는 아라시 드론은 대당 2만 달러 미만이라 지적한다. 소모전에서 생산과 예산 우위를 가진 쪽이 유리한 법이다. 영국 타임스는 이를 눈에는 눈의 응수로 묘사하며 미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하늘이 열렸다는 주장은 기술적으로 과장이지만 전략적으로는 방공망의 전층 가동을 강제하며 요격 부대를 분산시키고 있다. 이는 워싱턴이 직접 개입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의 소모 속도라면 이스라엘은 전술적 승리를 거둘지 몰라도 시간과 비용 면에서 패배할 수 있다. 이란은 정밀도가 낮아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비싼 무기를 꺼내들게 하는 공격으로 이 약점을 파고든다. 새질 미사일이 추가로 발사된다면 아무리 정교한 에로우 시스템이라도 고강도 요격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미사일과 드론의 비전략은 테헤란에 즉각적 군사적 승리를 안기지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을 심리적, 정치적, 기술적으로 갉아먹는다. 미국이 며칠 내로 결정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중동의 하늘은 누구의 것일까? 미국의 항모전개 최후의 경고. 6월 18일 이란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미 해군 최신의 초대형 항공모함 USS 제럴드 R 포드가 지중해 동부 이스라엘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영토와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USS 칼빈슨, USS 니미츠에 이어 세 번째 항모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란 충돌 지역에 미 항모 3개 전단이 동시에 배치된 것은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처음이다. 항모의 위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 전투 도구다. 장거리 공습 지원 다층 방어 필요 시 공중 작전 개시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펜타곤이 이 시점에 추가 항모를 투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란이 6월 18일 새질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한 이후 미국은 지역 내 군사 경보를 전략적 긴급 행동 단계로 격상했다. 새 항모의 동시 전술 배치는 전례 없는 해상 포위망을 형성 이스라엘 지원 미군 보호 백악관의 지시에 따른 선제 공격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항모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각 전단은 60, 80대의 전투기 이지스 방공 시스템 구축함 잠수함을 동반하며 공중 수상 수중에서 전방위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 뉴욕포스트는 제럴드 R 포드의 등장을 워싱턴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경고로 묘사했다. 동시에 미군 KC-135, KC-40A 급유기는 유럽과 아라비아 반도의 촘촘히 배치 F-35와 F-19 전투기의 이란 내륙 깊숙한 공습을 지원할 연료 보급망을 완성했다. 이는 워싱턴이 제한적 또는 전면적 개입을 위한 후방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해군 이동과 함께 미 국무부와 아태 지역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민간인 철수를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에서 791명을 철수시켰고 인도는 신두 작전으로 아르메니아를 통해 110명의 유학생을 귀국시켰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본, 호주도 철수 계획을 실행 중이며 72시간 내 2,000명 이상이 대피했다. 국가가 자국민 철수를 감행하는 것은 충돌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항모 3척의 배치와 철수 물결의 동시는 외교의 시간이 점점 닫히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알린다. 새 항모 전단의 동시 전개는 미국이 수비뿐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다. 이란이 새질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거나 이스라엘이 에로우 미사일로 요격할 여력이 부족해진다면 미국은 동맹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안보를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최후 통첩과 이란의 항복 거부 속에서 이 항모들은 상징적 존재를 넘어 전면전 회피의 마지막 수단 혹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중동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란 공군의 몰락 5일 만에 붕괴?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의 하늘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다. 2025년 6월 13일 텔아비브가 사자 부활 작전을 개시한 후 단 5일 만에 낡고 허약한 이란 공군은 방역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최소 65대의 이란 전투기가 파괴됐으며 여기에는 35년 이상 된 F-4 팬텀과 미그 29 풀크럼이 포함된다. 이 전투기들은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중전 자체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전투기가 이륙조차 못하도록 열려고 관제센터 블랙박스를 직접 타격했다. KN 방송이 인용한 이스라엘 정보장교는 전투기를 격추할 필요 없다. 제추측 없다. 영원히 이륙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잔혹할 정도로 활용한 비대칭 공격 철학이다. 공습은 치밀하게 준비됐다. 타브리즈 공항과 하메단 기지 이란의 주요 전투기 저장소가 첫 타격 목표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전자전 장비로 레이더를 교란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이란의 조기 대응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IAF F-35I는 스텔스 모드로 GBU-39 정밀 유도 폭탄을 정비고 연료 보급소 무기 주기장에 투하했다.
결과적으로 기체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를 운용할 지원 시스템은 뿌리째 뽑혔다. 더 심각한 것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파괴다. 덕비 의원에 따르면 비행 관제센터 데이터 저장소 블랙박스가 직격당해 이라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타스님 채널에서 이란 총참모본부 관계자는 레이더 서버를 의도적으로 끄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스라엘이 한 발 앞섰다. 이스라엘은 가디언1 UAV를 미끼로 레이더 신호를 유도한 뒤 AGM-88 함으로 전격 제압했다. 낡은 이란의 북 JAS 시스템은 40분 넘게 마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전략 공습의 첫 단계를 수행할 시간을 벌었다. 이 붕괴는 이란 공군의 실체를 재평가하게 했다. 서류상 3위대의 전투기를 보유했지만 현대전에서 이륙 가능한 기체는 100대 미만이다. 그중 65대가 무력화되자 나머지 숫자는 의미를 잃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의 최대 약점이 기체수가 아니라 부품 교체와 내국 정비망 부재라고 지적했다. 벨라루스, 북한 제3국에서 해체된 기체로 부품을 조달하는 이란은 팬텀 한 대의 손실이 다른 4대의 12개월 정비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할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KN 뉴스에 따르면 6월 18일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테헤란, 카즈빈, 이라크, 심지어 사우디와 한국의 이란 미사일 공장과 핵시설을 타격했다. IDF는 우라늄 농축을 군사적 수준으로 막기 위해 작전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공식 성명에서 방공 시스템 제조소 미사일 원료 공장 탄두 저장소를 목표로 삼았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동시적 준비도 주목할 만하다. 로이터는 6월 18일 펜타곤 관계자가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기지의 일부 군사 장비 철수를 확인했으나 동시에 KC-49A 급유기와 F-19X 전투기를 유럽과 지중해로 재배치했다고 전했다. 가이디언이 인용한 미 관리는 대통령이 포르도 벙커 공격을 포함한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채널 12와 KAN 뉴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이란 S-300, S-400 레이더 파괴를 막고 이스와 포르도 핵시설 공격은 이스라엘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이란 공군은 기체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세를 막고 핵 프로그램을 보호하며 억제력을 유지할 능력을 잃었다. 소규모 방전에서 지역 방어로 기능하던 국가는 이제 하늘이 뚫린 상황에 직면 수백의 적대 공습으로부터 전략 자산을 지킬 방법이 없다. 분석가들은 이게 결정타인지 논쟁하지만 텔아비브 군사계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 본다. 공군을 잃은 사람은 항복하거나 자멸적 반응으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중동의 다음 페이지는 어떤 운명을 쓸 것인가?